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정말 많은 불륜 커플들이 있고요. 당신의 배우자, 심지어는 당신조차 그 불륜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우연히 또는 조금 의심스러워가지고 좀 카톡이나 이런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셨는데 불륜의 징후들이 좀 보인다라고 하셨을 때요. 그럴 때 주의하셔야 될 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 지금부터 당신이 하셔야 되는 고민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륜, 외도, 바람, 상간, 행위 등은요, 결코 숨길 수가 없고 언젠가 들킬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거나 딴 마음을 먹고 있다 그러면 당신께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신다면 그 징후들을 포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또는 이미 당신께서 이거 불륜의 징후가 발견되었어요, 변호사님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불륜, 외도, 바람, 상간의 징후를 발견하셨을 때에는요, 한 가지 질문에만 집중하십시오. 이 징후에서 누구지? 이거부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제부터지? 라는 생각부터 먼저 해보세요. 이걸 되짚어 보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제인가부터 이 사람이 바뀌었구나, 언젠가부터 이런 징후들이 나타났구나는 시점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때쯤에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겠구나. 그리고 그 징후가 나타난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돌이켜 봤을 때 어느 정도 관계가 발전됐겠구나. 깊구나, 얕구나. 그냥 엔조이구나. 아니면 관계가 단절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능히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신의 배우자에게 알리거나 당신의 배우자에게 당신께서 알고 있다는 사실들을 들키지 마십시오. 미우나 고우나 결혼 생활 유지하면서 당신께서 어떤 힘들거나 화나거나 불편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래도 당신의 배우자에게 화내기도 하고 상의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 가지고는요, 성급하게 당신 배우자에게 알려주거나 상의를 한다는 것은요,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신 배우자에게 이 불륜 관련해서 통지를 하거나 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상의를 해야 될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은 아닙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징후를 발견한 이후에요, 마음이 급해지십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증거, 확실한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오버들을 하십니다. 이런 일이 난생 처음이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은요, 유튜브나 블로그나 아니면 사설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증거들 찾기 위해서 막 불법적인 일들을 서슴지 않고 진행을 하시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본인께서 여기저기 그 당신 배우자의 주변 사람들을 탐문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 경로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리시다가 오히려 큰 봉변을 당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몰래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미행하거나 소형 녹음기들 몰래 넣어 놨다가 된통 당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불륜, 바람, 외도, 상간 행위는요, 결국에는 그 증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섣부르게 당신께서 나섰다가는요, 상간남, 상간녀에게 도망갈 수 있는 기회, 숨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꼴이 되어버리시거나 오히려 의부증 있는 사람, 의처증 있는 사람으로 내몰려 가지고요, 역공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증거 수집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허둥지둥 오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주의사항들을 준수하셨다라는 가정하에요, 이제부터 당신께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확인하셔야 될 것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신께서 확인하신 그 불륜, 상간, 부정행위, 바람의 징후가요, 정말 확실한 건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 경험상 당신께서 이건 불륜의 징후야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요, 대부분 다 옳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법률 전문가이고 상간 이혼 전문이지만 당신께서는 당신 배우자 전문이기 때문에 당신 배우자의 어떤 행동들, 불륜이 아니고서는 나타나지 않은 행동들을 보시고
그 징후들을 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기 때문에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실한지 한 번만 확인해 봅시다."라고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께서 불륜이 아닐 수도 있는데 불륜이라고 오해하셔 가지고 괜히 나아가시다가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확실한지만 한 번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당신께서 고민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것들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막연하게 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요.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당신의 입장들이 정해지실 거고요. 당신께서 이 순서대로 하나씩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중에 한 가지로 쭉 밀어붙이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세 가지를 동시에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신의 배우자를 고쳐 쓰는 겁니다. 당신의 배우자에게 어떤 식으로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2 번은요. 상간자를 응징하고 상간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절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차원에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당신께서 혼인 생활을 종료하시고 독립 생활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제가 편의상 1 번, 2 번, 3 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1 번만을 선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고쳐 쓰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고쳐 쓰기 위해서는 상간자를 단절시켜야겠다.'라고 하면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고쳐졌다 싶으면 이것을 취하할 수 있는 여지들도 만들어 놓으십니다. '아니다. 나는 내 자존감 때문에 무조건 일단 상간자 소송부터 들어가고 이 응징을 하고 내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지 이어가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민하겠다. 당신 배우자의 태도를 보겠다.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간자를 응징하고 그 사람들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먼저다.' 이러면서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관계를 유지하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처럼 해야겠네.'라고 1 번을 가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상간자를 응징하겠다고 하면서 당신의 배우자가 혼인 생활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안 그러면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야." 내지는 "이혼해. 압박을 해야겠다."라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혼인 생활을 종료하고 독립 생활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경제적인 이득이 좀 필요해. 이혼은 돈이라고 박 변호사님이 그러셨잖아." 이런 분들은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상간자를 압박하거나 이 사람과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이득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향들을 고민해 볼까?' 이 전략들을 1 번, 2 번, 3 번을 적절하게 혼합해 가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이 분류를 끝내 놓으시고 '나는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둘 거야.'라는 것들을 저와 상의하면서 결정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닌 채로 당신의 배우자에게 끌려가시거나 아무것도 못한 채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다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